안녕하세요. 내림구탄 이후 30년 된 무당이 전하는 7천년 역사의 우리 무속 얘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신분이 낮은 4대 계급이 있었습니다. 정육점을 하는 백정, 한의사, 그리고 남사당 패거리, 또한 무당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최하층 계급인데 오늘날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를 잡고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식당으로 확장합니다. 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다가 요리 연구가로 진출합니다. 맛이 좋고 장사가 잘 됩니다. 입소문이 많이 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동경, 미국 LA 이렇게 외국어로까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납니다. 돈을 많이 벌겠죠? 유명해지겠죠? 다른 음식 분야로도 확장해 나갑니다. 새로운 중국집 음식도 만들고 편의점과 연계하여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많이 번 돈으로 불우이웃 돕기, 자선사업 이렇게 연계하다 보니까 방송까지 출연하게 됩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이 늘어납니다. 존경받으면서 더더욱 유명해집니다. 바로 백종원 같은 분이 되는 거죠. 조선시대 천대받던 백정은 더 이상 백정이 아닌 거죠. 유명인이 되고 존경받으면서 축적되는 재물과 조직을 구축하면서 사회 지도자층으로 우뚝 섭니다. 조선시대 한의사 역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피 당하는 직업인데 그 이유가 피, 고름 때문이죠. 염증, 종기 등을 치료하다 보면 피를 봐야 하고 고름을 만져야 합니다. 조선시대 지배계층인 유교 사대부 집안에서는 극도로 싫어하는 직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인들이 진출하는 직업 분야였고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처럼 양반 집안이지만 서자 출신이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낮은 계층에서 오늘날 간호사에 해당하는 의녀 등이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곤욕 치르는 게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는 조선시대 대표적 3D 업종이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전혀 다르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사자 직업입니다. 존경받으며 명예와 부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남사당패, 오늘날 연예인입니다. 대중들의 우상이죠.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엄청난 신분의 수직적 상승입니다.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 출신입니다. 그 외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된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도 있죠. 남사당패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무당만 남았죠? 여기에도 급격한 변천 역사가 있는데 고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의 사회적 지위에 관해 시기별로 크게 구분한다면 1. 고조선 이전의 시기, 2.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 3. 고려시기, 4. 조선시기, 5.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6. 이승만 자유당 정권기, 7. 현대 21세기 라고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략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 고조선 이전의 시기. 고조선 이전은 재정일치,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서 국가를 경영하던 시기입니다. 종교 최고 지도자와 정치 최고 지도자가 동일 인물이었으며 그가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최고의 제사장을 뜻하며 왕검은 오늘의 대통령 같은 정치 최고 지도자를 뜻하였는데 여기 칭호에서 알 수 있는 바 종교가 정치보다 더 상위 개념이었습니다. 전통 신앙의 최고 지도자 이른바 무당 중의 무당이 단군이었으며 단군은 고유 인물이 아닌 지위를 뜻하는 바 1대, 2대, 3대 세습 혹은 추대되어 왔고 오늘날의 행정, 정치, 사법을 망라하는 최고의 권력위였습니다.
현재도 몽골 지방의 무당에게 고조선 시대의 유향이 내려오는 바, 그곳의 무당은 사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법관이며 경찰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연구해온 학자들의 전언에 의하면 웬만한 사건은 따로 법정으로 가지 않은 채 무당 앞에서 진술 변론하며 무당에 의해 판결받고 그 처방까지 달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고조선 이전의 시기에는 오늘날로 최고 무당인 당군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 통치하였으니 당시에는 무당이 곧 신의 대리자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습니다. 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기, 삼국시대에 와서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삼국의 하층민 계급으로부터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 귀족 계급에서는 전통신앙이 강력한 구심 종교였으며 불교인들은 배척, 전시당했습니다. 통일 신라 이후 신라가 빼앗은 고구려와 백제의 영토에 반란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 지역 귀족, 기득권자의 탄압을 위해 하층민과 중국으로부터의 신문물을 받아들인 불교도를 차츰 중용하기 시작하였고, 법홍왕 전후 2차 돈의 순교 등으로 귀족 사회에까지 발판을 마련한 불교는 통일신라 말기의 권력층 부패와 타락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의 대한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라 제2대 왕의 당시 칭호는 남의 차차웅이었고, 차차웅은 무당을 뜻하는 명칭이라고 언급된 일련의 삼국 유사를 보면 삼국시대 초기까지도 엄연히 무당은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려 시기 왕건이 정권을 잡고 고려를 건국하였으나 통치력이 지방 구석구석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반란을 걱정한 왕건은 본격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고 새로운 불교 지식인들, 중국 유학파들을 지방 관리로 파견하며 중앙 집권식 권력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비로소 나라의 종교가 전통신앙 신교에서 불교로 바뀌었으니 그 핵심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었습니다. 즉, 나라가 바뀌었으니 사람이 바뀌어야 했으며 통일신라 이전의 귀족계급, 기득권 세력의 전통신앙 신교와 다른 새로운 사상,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하였고, 이때부터 무당은 왕을 배출하는 귀족계급에서 역모와 반란을 획책할 수 있는 불순 세력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으며 귀족적인 지위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는 팔관회 등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최대의 행사는 무당에 의한 제전 굿이었고, 고려가 안정되기 전에는 더욱 팔관회를 성대하게 열며 전통신앙 신교를 유무하였고 무당의 상류사회 영향력은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4. 조선시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며 무당에게는 본격적인 탄압이 성행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이성계는 반란을 두려워하여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전도하였으며 기존의 신교와 불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새로운 사대부 계급을 중용하면서 유교를 국교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양 땅 사대문 안에 살던 무당들은 모두 사대문 바깥으로 추방당하였으며 혹세의 무민을 내세워 가혹하게 탄압하였죠. 그러나 질병과 돌림병 등의 의료 행정을 담당하던 관청 해민서에는 따로 무당을 별정직 공무원의 대우로 상주시키며 귀신병에 대한 축기, 퇴마의 기능 등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특이한 건 사대문 밖으로 추방하였지만 무당에게 꼬박꼬박 세금도 걷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무당은 하층 계급으로 편입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와 문물에서 뒤떨어졌으며 문맹 등에 의해 고급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갔습니다. 5.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구한말 지배 세력의 부패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화되는 양반 계급의 무능을 보며 소외되고 억압당했던 무당에게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무녀, 무인, 박수, 활행이 등으로
천시당했던 호칭도 존칭의 의미 당을 사용하며 무당이라는 인격적 존칭이 생겨난 시기가 이때입니다. 무당이라는 칭호는 높임말입니다. 오히려 무속인이라는 칭호가 욕인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근본이 어두워진 오늘날이 한탄스럽습니다. 6. 이승만 자유당 정권기. 이승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한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강력한 초대 대권 주자였다면 선생을 비롯한 추종 세력의 절대 대다수는 유교 의식의 불교도였습니다. 해방 이후 동시 귀국을 약속하였으나 먼저 귀국하고 미 군정과 유착한 이승만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지 세력을 단합케 하고 자기 사람을 요소에 심기 위해서 서구 유학파들 중심의 기독교인들을 중용하였습니다. 또 한 번 한민족의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에 변화가 밀어닥쳤습니다. 서구 기독교 세력은 이승만과 집권 자유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급속히 확대 팽창하였습니다. 6.25 민족 동란까지 겪으며 공격적인 기독교의 포교와 급격한 변화 혼란 속에 기독교인 아들이 무당인 어머니를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호통치는 폐륜까지 일어났는데 이 시기에 삼국시대 역사 기록으로 왕이었던 무당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밀리고 밀려서 마귀의 자식으로까지 전락하였습니다. 7. 현대 21세기 획일성에서 탈피, 다양성이 생존 키워드로 강조되는 오늘날은 마침내 고려와 조선을 지나온 천년의 배척과 핍박에서 무당은 자유를 얻으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무당에 대한 호칭이 어느새 선생님으로 자리 잡는 듯합니다. 이승만 시기 혹독한 편견과 압박에서 망가진 무당 칭호에 대한 이미지가 선생님이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란 호칭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는 떠나서 이처럼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비록 미미하지만 파란 눈 금발머리 독일인이 무당되고자 찾아오기도 하고 미국 유학 중인 인텔리 여성 학자가 내림굿을 원하기도 합니다. 미신의 대명사로 왜곡된 무당이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며 국가 예산이 정기적으로 지원 나오기도 하고 20년 전에는 극히 생소하였지만 이제는 30세 이전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무당의 길을 자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느 대학에서 미래예측학과라고 즉 무당학과가 신설되는 등 무당은 품격을 얻고 부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적 지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깊게 얽혀 있고 성리한 정치체제의 집권 유지를 위해 천년 이상 압박받으며 왜곡당하면서 유린당했던 전통신앙 신교가 7,000년 역사의 뿌리와 맞닿으면서 어두운 밤 기어이 거쳐가며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하겠습니다.